2024년 8월 23일 금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2일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하는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부동산 가계대출 위험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7월 이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면 한은도 이르면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뉴스. 22일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에 예고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완료됐거나 제한시간이 경과한 뒤 출차하지 않으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사용료는 전기차 충전이 종료된 지 15분 이후부터 1분마다 500원 이하 1일 부과액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충전시설의 사유화를 막는 일명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화재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완속 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전기차 충전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하루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음 뉴스. 21일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연준 위원들은 최근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며 지표가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위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이 종전에 발표한 것보다 80만 명 이상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 연준의 9월 FOMC 회의는 17에서 18일 양일간 열린다. 다음 뉴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법에 대해 AI 산업의 혁신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AI 규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 법안은 기업들이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 안전성을 테스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AI 개발 회사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달 중으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판단에 달리게 된다. 다음 뉴스. 서울 양재나들목에서 경기도 기흥 IC까지 지하로 고속도로를 뚫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산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3조 7,87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7년 착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의 도로 용량이 확대돼 경부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전남 해남군에서 강진군을 연결하는 38.9km 4차로를 신설하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강진-광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전남 남부 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2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합병을 추진 중인 티빙과 웨이브가 이번에는 외부 OTT 콘텐츠 공급을 두고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현재처럼 외부 OTT의 콘텐츠를 지속 공급하겠다는 측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합병 법인에만 콘텐츠를 독점 공급해야 한다는 쪽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지상파 3사가 넷플릭스 등
외부 OTT의 콘텐츠를 지속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관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편에서는 지상파 3사의 이 같은 행보가 티빙 웨이브 합병 법인 출범 이후 초기 흥행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등 외국계 OTT 대비 차별성을 갖추려면 독점 콘텐츠 제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편 티빙과 웨이브 측은 늦어도 연내에는 합병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티빙 웨이브 통합 플랫폼 출시는 협상 시일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철도 업체인 국영 캐네디언 내셔널과 캐네디언 퍼시픽 캔자스 시티 소속 근로자 약 1만 명이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철도 노선이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양국의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미 지역에서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캐나다가 수출 의존형 경제 체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캐나다는 수출 제품 절반을 철도로 운송하고 있으며 파업에 돌입한 두 회사가 캐나다 전체 철도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그럼에도 양측의 경제적 피해 및 미국의 압박을 고려하면 파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0월부터 오후 2시 이후 쓸 수 있는 커피 할인 쿠폰북을 월 9,900원에 판매한다. 쿠폰 종류와 할인폭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이런 마케팅에는 출근 시간과 점심 직후 등 피크타임에 집중되는 주문을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간대로 분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스타벅스의 가장 큰 고민은 영업이익률 개선이다. 매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2021년까지만 해도 10%대이던 영업이익률은 2022년부터 꾸준히 4%대를 기록 중이다. 주문 쏠림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은 한국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일렌 오더가 도입된 뒤 주문 매뉴얼 레시피가 다양해지면서 음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리스타의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22일 오후 8시 14분 원달러 환율은 1337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